돌아올 리 없다고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내 앞에 나타난다면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기분을 아시나요? 차가운 장례식장, 그 속에서 저는 10년 전 산에서 실종된 그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검은 양복, 익숙한 넥타이 핀, 그리고 웃을 때 왼쪽만 올라가던 입꼬리까지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가 다른 이름으로 상주의 자리에 서 있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제 옆엔 그 사람의 딸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정훈아, 우리 집안의 자존심을 생각해라.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최정우는 병원 이사장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40년 전 25살의 젊은 의사였던 그는 한 간호사를 사랑했었죠. 미경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환자를 대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가문 3대째인 집안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간호사와 결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버지의 단호한 반대에 정우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사랑보다 가문을, 진심보다 체면을 선택했던 그날. 그 선택은 평생의 상처가 되었죠.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준서의 목소리에 정우는 과거에서 깨어났습니다. 32살의 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정훈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래, 어느 집 딸이냐? 김 회장 집 막내딸이 아직 미혼이던데. 아니요, 아버지. 강남구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순간 정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간호사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뭐라고? 간호사?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 전의 기억이 칼날처럼 마음을 베었습니다. 네.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준서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정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 어렵게 입을 열었죠. 그 여자, 집안은? 아버지, 그게 중요한가요? 소연이는 집안 배경을 물어보는 거다. 정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탈북민 2세입니다. 부모님은 북한에서 오시다가 쾅! 정훈의 손바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덜컹거렸어요. 절대 안 된다. 우리 집안의 탈북민이라니. 아버지,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당장 그 여자와 헤어져! 정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준서의 주먹이 떨렸어요. 저는 소연이를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반대하셔도 결혼할 겁니다. 뭐라고?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같은 시각 강남구 보건소. 박 간호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동료의 인사에 소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28살의 그녀는 보건소에서 가장 성실한 직원이었어요. 할머니, 혈압약 잊지 말고 드세요. 고맙네. 고마워. 우리 천사 같은 간호사님. 소연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강남의 천사라고 부르는 게 부끄러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점심시간도 반납하고 환자들을 돌보는 그녀의 모습은 특별했습니다. 북한에서 온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그녀는 혼자 힘으로 간호사가 되었어요. 차별과 편견 속에서도 꿋꿋이 버텼죠. 환자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소연 씨, 준서 씨한테서 전화 왔어요. 동료가 알려주자 소연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우는 아들이 나간 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탈북민 2세라니.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그의 편견은 뿌리 깊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단호한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40년 전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직접 확인해야겠다.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그 박소연이라는 여자가 정말 아들과 어울리는 사람인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기로 했어요. 변장 계획이 머릿속에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낡은 옷을 입고 모자를 깊이 눌렀었어요. 거울을 보니 영락없는 동네 할아버지였습니다. 이제 가서 확인해보자. 과연 어떤 여자인지. 강남구 보건소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40년 전 놓쳐버린 사랑의 기억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때도 이렇게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걸까요? 보건소 입구에 도착한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소연의 밝은 목소리.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오세요.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훈의 마음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 제대로 시험해 봐야지. 그는 굽은 허리를 더 굽히고 보건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우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명품 정장 대신 낡은 점퍼를 꺼내 입었죠.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머리도 일부러 헝클어뜨리고 수염도 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순간 망설였지만 아들의 단호한 눈빛이 떠올랐어요. 준서가 그토록 지키려는 여자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강남구 보건소에 도착한 정우는 까다로운 노인 연기를 시작했어요. 아니, 백신 예약이 이렇게 복잡해요?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접수대에서 큰 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직원들이 슬쩍 눈치를 보며 피했죠. 바로 그때였어요.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이었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컴퓨터가 어려우시죠? 천천히 하나씩 해보세요. 소연은 의자를 가져와 정훈 옆에 앉았습니다.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정훈은 일부러 더 못 알아듣는 척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가 뭔지. 클릭? 그게 뭐예요? 다른 직원이 지나가며 소연에게 속삭였어요. 점심시간인데 밥은 언제 먹어? 괜찮아요. 어르신 먼저 도와드려야죠. 소연의 대답에 정우는 잠시 놀랐습니다. 벌써 점심시간이었던 거예요. 1시간이 넘도록 소연은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친절하게 설명했죠. 정훈이 같은 질문을 3번째 반복했을 때도 말이에요. 어르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제 번호 적어드릴게요. 나중에 또 어려우시면 전화하세요. 소연이 메모지에 번호를 적어주는 모습을 보며 정우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정우는 다시 보건소를 찾았어요. 이번엔 조금 다른 계획이었죠.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때 양복을 빼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훈이 미리 부탁한 사람이었죠. 재단 이사 중 한 명이었어요. 저기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좀 봐야겠는데. 남자가 접수대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순서대로 기다리셔야 해요. 소연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아니, 내가 누군지 알아? 구청장하고도 아는 사이야. 남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보건소장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소연 씨, 이분은 특별히. 소장이 눈치를 주었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장님, 의료 서비스에 특권은 있을 수 없어요. 저 어르신들도 2시간째 기다리고 계세요. 소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했죠. 저분들도 모두 똑같이 소중한 분들이에요. 순서를 지켜주세요. 결국 남자는 투덜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대기실의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젊은 간호사가 참 대단해.
요즘 젊은이 중에 저런 애가 있다니. 정우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권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소연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의 마음속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훈의 세 번째 방문이었죠. 이날은 특별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저 소연을 조금 더 지켜보고 싶었어요. 대기실에 앉아있던 정훈은 갑작스러운 소동을 목격했습니다. 으악!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한 할머니가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났죠. 소연이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다. 함경도 사투리였어요. 탈북민 할머니였던 거죠. 다른 직원들은 당황했지만 소연은 달랐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소연이 함경도 사투리로 대답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고, 고향 말을. 너무 오랜만이야. 구급차가 올 때까지 소연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계속 고향 말로 위로했죠. 할머니, 병원까지 제가 같이 갈게요.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소연은 근무 시간이 끝났는데도 할머니와 함께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정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소연은 단순한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진짜 의료인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서재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3번의 방문, 3번의 시험. 소연은 모든 시험을 통과했어요. 아니, 시험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울 정도였죠. 내가 뭘 한 거지. 정우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탈북민 2세라는 이유만으로 편견을 가졌던 자신이 한심했어요. 소연은 그 어떤 의사보다도 훌륭한 의료인이었습니다. 환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의료의 본질 아니었을까요? 문득 40년 전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어요. 의사 가문의 자존심을 지켜라. 하지만 이제 정우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자존심은 차별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준서가 소연을 사랑하는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우는 오랜만에 대학병원을 찾았어요. 복도를 걷다가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정훈 씨?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경이었습니다. 4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이었죠. 미경 씨, 오랜만이네요. 어색한 인사를 나눴어요. 미경은 이제 은퇴를 앞둔 수간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커피숍에 앉아 지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면서요? 상대가 탈북민 2세 간호사라고. 정훈이 놀라 쳐다봤어요. 어떻게? 병원은 좁아요. 소연이는 우리 병원 출신이거든요. 정말 훌륭한 아이예요. 미경이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훈 씨, 당신도 당신 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하려는 건가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집안이 다르다고, 신분이 맞지 않는다고. 미경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때 우리가 용기가 있었다면 지금 우리 인생은 어땠을까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준서 씨는 당신보다 용기가 있네요. 그 용기를 꺾지 마세요. 후회하게 될 거예요. 미경이 떠난 자리. 정우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40년 동안 자신을 묻고 있던 편견의 사슬이었죠. 이제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소연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아니,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환영하기로 말이에요. 소연은
보건소 휴게실 창가에 서서 강남의 화려한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 빛들이 너무 낯설고 무서웠죠. 엄마, 아빠.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부모님이 떠난 지 벌써 15년이었어요. 두만강을 건너다 중국 국경수비대에게 발각된 그날. 16살 소연을 먼저 보내고 부모님은 끝내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소연아, 넌 꼭 살아남아야 해. 꼭 행복해져야 해.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날들을 버텼는지. 한국에 온 첫날 하나원에서 만난 상담사가 물었죠. 앞으로 뭘 하고 싶니? 간호사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때 상담사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동정과 회의가 섞인 그 눈빛. 탈북민이 무슨 간호사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북한 억양이 섞인 말투를 들으면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쟤 북한에서 왔대. 정말 무서워.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소연은 참았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었으니까요.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공부했습니다. 한국어 발음을 고치려고 뉴스를 수백 번 따라 읽었어요. 간호학과에 합격했을 때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처음으로 떳떳하게 인사드릴 수 있었죠. 엄마, 아빠, 저 해냈어요. 준서는 아버지의 서재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을 품에 안고 있었어요. 오래된 가죽 표지에서 세월의 냄새가 났죠. 드디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들어와라. 정우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아들을 맞았어요. 하지만 준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 일기장을 찾았어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내밀었습니다. 정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1960년 7월 15일 일기예요. 읽어보세요. 정훈은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버지의 필체가 선명했어요. 오늘 한 환자가 찾아왔다. 월남한 실향민이었다. 돈이 없다며 치료를 포기하려 했다. 나는 무료로 수술했다. 동료들이 미쳤다고 했지만 나는 확신했다. 진정한 명문가는 돈이나 권력을 쌓는 집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집안이다. 내 아들 정훈이도 언젠가 이 뜻을 이해하리라 믿는다. 정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버지. 할아버지는 실향민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아버지는? 준서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소연이도 똑같아요. 고향을 잃고 이곳에서 새 삶을 찾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딛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천사가 되었어요. 정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할아버지와 같은 신념을 보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훈은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변장하지 않았어요. 최정훈 그 자체로 소연을 만나기로 했죠. 소연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담담하게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회장님.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소? 세 번째 오셨을 때 눈치챘어요. 준서 씨와 닮은 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순간 정훈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속임수가 들통났다는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그런데도 모른 척 해준 거요? 아버님도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님이시잖아요. 그 마음 이해해요. 소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정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미안하오.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소.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탈북민에 대한 편견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죠. 소연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저 더 나은 삶을 꿈꾸셨을 뿐이에요. 자유롭게 살고 싶으셨던 거죠. 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모님은 두만강에서 돌아가셨어요. 저를 먼저 보내고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어요. 부모님 목까지. 정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봤는지 깨달았어요.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소. 정훈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탈북민 전문 의료센터를 만들고 싶소. 당신이 센터장이 되어주면 좋겠소. 소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500억 규모의 프로젝트였어요. 하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뭐요?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탈북민 전체를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해 주세요. 소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국민이에요. 특별 대우가 아니라 평등한 기회를 원해요. 정훈은 소연의 당당한 모습에서 진정한 용기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가졌던 명문가의 자부심보다 더 고귀한 무언가를. 알겠소. 내가 배우겠소. 그날 오후 준서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연 씨를 데리고 집으로 와라. 아버지, 가족이 되려면 서로를 알아야 하지 않겠냐. 준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어요. 소연은 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 가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현재의 용기로 미래를 열어가는 그들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정훈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며칠 전 보건소에서 소연에게 사과했지만 오늘은 또 다른 시험대였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훈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소연이 한 중년 남성과 함께 들어왔어요. 순간 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김원석 선생님? 정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5년 전 응급실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의사가 바로 앞에 서 있었어요. 오랜만입니다. 최 원장님. 원석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삼촌이 아버님을 아세요? 소연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원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15년 전 최 원장님이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왔었죠. 그때 제가 담당이었습니다. 정훈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왜? 소연이는 제 친동생의 딸입니다. 원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동생 내외는 탈북 과정에서 소연이만 살아남았죠.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정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순간 정훈의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비녀가 들어 있었죠. 이것은 제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라고. 정훈이 비녀를 소연에게 건넸습니다.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자격이 없는데. 아닙니다. 정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이야말로 이 비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잊고 있던 의료인의 본분을 일깨워준 사람이니까요.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비녀를 받아든 순간 그녀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죠. 아버님, 소연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정훈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원석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 원장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소연이가 제안한 통일의료센터 꼭 실현시켜 주십시오. 그곳에서 저도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정훈이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합니다. 김 선생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하겠습니다. 준서가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죠? 소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레스토랑 전체를 밝혔어요. 네,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정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결연했어요. 내일 당장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5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투자해서라도 최고의 통일의료센터를 만들 겁니다. 아버님, 그렇게까지.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정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이건 제 속죄이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원석이 정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5년 전 제가 원장님을 살렸다면 이제 원장님이 수많은 생명을 살리실 차례입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레스토랑 창밖으로 봄날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요. 정훈은 문득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정훈아, 진짜 명문가는 남을 내려다보는 집안이 아니라 남을 일으켜 세우는 집안이란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진정한 통합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소연 씨, 정훈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도 우리 가족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날 네 사람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 씨앗은 곧 통일의료센터라는 큰 나무로 자라날 것이었어요. 강남 성모병원의 하얀 복도를 걷던 준서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봄날의 햇살이 유독 따뜻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정훈과 함께 소연을 만나러 가는 날이었으니까요. 준서야. 뒤에서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에 준서가 돌아봤습니다. 최정훈 재단 이사장. 한국 의료계의 거물이자 그의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이었죠. 네, 아버지. 소연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준서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보건소 3층. 소연은 탈북민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혈압도 안정됐고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소연의 손길엔 언제나 온기가 있었죠. 소연이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12살. 엄마 없이 삼촌 손을 잡고 도착한 낯선 땅이었죠. 넌 이제 한국 사람이야. 삼촌이 그렇게 말했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너네 집에 김치 냉장고도 없지? 그날 소연은 처음으로 울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오히려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졌죠. 간호대학 입학식 날. 소연은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간호사가 될 거야. 그 다짐은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준서와의 첫 만남은 우연이었어요. 병원 봉사활동 중 쓰러진 노숙인을 함께 도운 날이었죠. 저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일 텐데. 소연의 그 한마디에 준서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편견 속에 살았는지 깨달은 거죠. 하지만 사랑은 쉽지 않았습니다. 탈북민과 결혼한다고? 너 정신이 있니? 정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서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버지, 소연은 그저 탈북민이 아니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 내가 우리 집안의 미래를 생각해 봤니? 그날 밤 준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졌죠. 소연도 힘들었습니다. 준서 아버지의 반대를 알게 된 날, 보건소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다시 일어섰죠. 나는 부끄럽지 않아. 내 삶은 떳떳해. 다음 날 준서를 만난 소연은 말했습니다. 준서 씨, 우리 그만 만나요. 소연아, 저는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사랑받고 싶을 뿐이에요. 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소연의 손을 꼭 잡았죠. 나는 동정하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사랑해.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울었습니다. 정훈이 변장하고 보건소를 찾아온 날, 소연은 그가 준서의 아버지인 줄 모르고 정성껏 돌봤습니다. 어르신, 혈압약 꼭 챙겨 드세요. 고맙소, 간호사님. 정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젊은 간호사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세 번째 방문 때였습니다. 탈북민 할머니가 쓰러졌을 때 소연이 함경도 사투리로 할머니를 달래는 모습을 봤죠. 할머니, 괜찮으니께 걱정 마이소. 그 순간 정훈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편견의 벽이었죠. 일주일 후 정훈은 보건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변장 없이요. 소연 씨, 저는 준서 아버지입니다.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었죠.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당신은 훌륭한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좋은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당히 말했죠. 저를 인정해 주신 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만이 아니라 모든 탈북민을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봐주세요. 정훈은 놀랐습니다. 이런 당당함이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죠.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하지만 하객들은 특별했죠. 탈북민, 다문화 가정, 의료진들이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주례를 선 미경 교수가 말했습니다. 정훈의 첫사랑이자 이제는 가족의 은인이 된 그녀였죠. 두 사람의 사랑은 편견을 넘어섰습니다. 소연은 하얀 웨딩드레스 위에 북한 전통 놀이개를 달았습니다. 준서는 그런 소연이 너무 아름다웠죠. 소연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준서 씨. 축하 박수가 터졌습니다. 정훈도 미소를 지었어요. 마음속 어둠이 모두 사라진 듯 했죠. 피로 연장에는 북한 음식과 남한 음식이 함께 차려졌습니다. 평양냉면과 불고기가 나란히 놓였죠. 이게 진정한 통일이야. 누군가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결혼식 1년 후, 소연은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배가 불룩한 그녀는 여전히 보건소에서 일했죠. 언제까지 일할 거야? 준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기가 나올 때까지요. 소연이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예전보다 더 밝았어요. 정훈은 통일의료센터 건립을 발표했습니다. 이름은 박소연 통일의료센터였죠. 며느리 이름을 딴 겁니다. 그녀가 보여준 헌신을 기리고 싶어서요.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보수적이던 최정훈 이사장의 변화라니.
센터 개소식 날 수백 명의 탈북민과 이주민이 찾아왔습니다. 소연은 센터장으로서 연설했죠. 여기는 차별 없는 공간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치료받을 권리가 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정훈도 준서도 박수를 쳤어요. 그날 밤 소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한 할머니가 말했다. 나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나는 안다. 세상을 바꾼 건 사랑이었다는 걸. 창밖엔 별이 빛났습니다. 소연의 뱃속 아기가 발로 차는 게 느껴졌죠. 새로운 생명,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아가야, 너는 차별 없는 세상에서 자랄 거야. 소연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준서가 다가와 아내를 안았죠. 우리 아이는 행복할 거야. 그래요, 꼭 그럴 거예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불빛들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그들의 미래처럼 말이죠.